자,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3월이에요. 우리가 이제 3월이 되면 보통 1, 2월이 지나면서 고3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일정이 바뀌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뭐 연수생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1, 2월까지는 어떤 일정을 우리가 하나 소화했다고 하면 3월부터 새로운 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많죠. 학생들도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1, 2월 동안은 내가 부족한 수능 공부를 막 채우고 논술은 3월부터 빠르면 3월부터 시작할까? 이런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6월까지는 수능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수리 논술을 지금 3월 이 시점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시 파이터를 위한 수리 논술 활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리 논술을 정시 수능 수학, 그러니까 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수능 유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수능 유형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많이 풀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좀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내가 지금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나 만점을 노리고 있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3등급은 유지가 되는데 2등급으로 가는 게 뭔가 안 맞아. 뭔가 한두 개가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아예 다른 경우도 있죠. 내가 수학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등급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중이야. 약간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해결하는 게 수능 유형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서 뭐 암기도 많이 하고 풀이 능력도 키우고 그러면 될 것이냐라고 하면 되긴 하겠죠.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한계를 겪게 될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수능 유형의 문제들만 계속 풀었을 땐 사고가 막힐 수가 있거든. 그리고 수능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금은, 우리 진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수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과목이 있는데 그 수학이라는 과목의 약간 본질적인 해석을 살짝 벗어나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접근법, 아니면 기술적인 풀이,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그거 위주로 가는 건 좀 나빠요. 왜냐면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될 거거든. 그렇게 된다면. 네, 암기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기술들의 한계도 있긴 있을 수 있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런 걸로 하면 약간 완벽하게 풀이가 안 되는 문제들을 세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수리 논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약간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리 논술도 조금 준비를 해보면서 수능 공부하다가 내가 막혀있는 한계를 이런 방법으로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맥락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내가 수리 논술 공부를 좀 한다. 그러니까 수능 유형과는 약간은 다른, 약간은 확장돼 있는, 그 다음에 문제 배경이 뭔가 좀 독특하고 생소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느냐. 첫 번째, 이게 항상 강의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은 정확한 개념을 찾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뭐 정확한 개념 안 쓰고 푼다, 그게 아니라 가장 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이거를 먼저 확인해보고 이 맥락을 정리해보고 필요하다면 서술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 이게 수리논술의 일반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내가 수리논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원래 이런 세팅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해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런 거고, 당연히 수능 유형이랑 아주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사실은 같은 수학 공부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는 그 안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배워봤던 거, 절대로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거,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아주 상위권 대학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논술 문제를 공부하면서 일반적인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해법들, 이런 거 다 계속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 문제를 푼다는 게 수능 공부에 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연습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풀이의 전략을 계속 연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약간 수리논술 문제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신이나 수능 스타일과 좀 유사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연습하면 그냥 일반적인 수능 공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네. 근데 조금 더 원론적인 해석을 생각하면서 가네. 그러니까 내가 오해할 일이 조금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술은 수능과 다르게 답안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사실 답안을 정리한다기보다 약간 사람마다 다르게 한데 내가 되게 정교하게 정리하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좀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생각으로 돌리고 그리고 필요한 연산만 몇 개 써주고 그거를 되게 정말 단순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내가 쓰는 거는 완전히 계산을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산수 몇 개만 해. 나머지는 암산해.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틀린 게 아니야. 정확한 개념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푸는지 전략도 제대로 다 했어. 근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죠. 보통 우리는 시험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한두 개, 이거 실수로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우연히 한 번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실수야. 근데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내가 실수 틀린 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 이거 다 완벽하게 풀었다 생각했는데 답이 틀렸어. 이런 게 매번 나온다. 매번 하나에서 두 개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거부터는 뭔가 내가 습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습관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게 수능 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수능 때 내가 분명히 풀 수 있고 완벽하게 해석 다 했고 풀이 과정도 다 맞았는데 실수로 틀린 문제가 두 개가 있다고 쳐봐. 엄청난 거죠. 이게 3점짜리라고 해도 6점이에요. 4점짜리면 8점이야. 그럼 등수가 진짜 몇만 등이 바뀔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장난 아니죠? 이거 정시 파이터 기준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그걸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을 바꾸는 거. 습관은 풀이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답안 작성의 맥락을 생각해서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수능 문제 풀 때 내가 수리논술 문제 답안처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진짜 오버돼 버리겠죠. 수능 시간에. 그러니까 요런 습관이 있으면 생각할 때도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잠깐만 이건 내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점검해놓고 가야겠다. 라고 해서 필요한 건 몇 가지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실수 없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었어. 그러니까 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아는 문제는 하나도 안 틀렸어.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내 실력보다 좀 높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될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맞았어. 그러면 이게 좋은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수능은 객관식 위주다 보니까 단답형도 잘 안 찍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면 이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논술 문제의 연습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신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 조건들을 정확히 적용하기만 하면 풀이의 맥락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못 풀던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26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21번 같은 거 뭐 잘 푼 친구도 있고 못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하고 푼 친구도 있고 완벽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완벽한 풀이를 가고 있었어. 근데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틀린 친구도 있고 실제로 얘기해봤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푸는지 다 알았대. 그리고 다 해서 답이 나왔어. 근데 틀렸어. 풀이 방법 보니까 다 맞아 내가. 근데 답을 틀렸어.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얘기해보니까. 자,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그런 조건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보고 약간 머리로 푼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건 되겠네. 검증 안 해보는 거. 이러다 보면은 풀이의 맥락 다 맞았는데 틀린 경우도 있어. 그 얘기는 이제 수리논술의 내러티브 우리가 기본과정, 미적분 기본과정이 시작될 텐데 거기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는 진짜 완전 단순 실수를 정말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문제 아니면 쓰지 않더라도 내가 머릿속으로 이거 조건은 확인해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수리논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의심해봐. 자연스럽게 이거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빨리 풀고 싶잖아. 시간 빨리빨리 그러니까 앞에 문제도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뒤에 21번, 22번, 뭐 28, 29, 30번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약간 건너뛰고 있다고. 또는
문제 처음에 만났을 때 약간 넘겨짚어서 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짚는다는 것과 예측이 정확하다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야 라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과 이게 이런 거 아닐까? 라고 그냥 대충 예측하는 거, 요건 좀 다른 거니까 요런 해석의 맥락도 우리는 논술에서 조금 활용을 많이 해보고 있다. 이걸 좀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논술 문제는 일반적인 수능 문제보다는 약간 배경이 독특하거나 좀 이상하게 구성된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꼭 하게 만들어. 이게 그게 맞나? 이게 이렇게 풀어도 되나? 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꼭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수능 문제는 그게 조금 더 단편적으로 나오지, 세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측이 좀 빠르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빨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측의 실수도 나오기도 해. 넘겨짚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논술에서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 땐 거의 대부분 이런 거 안 해. 근데 논술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해석이기도 하고 자주 나오는 해법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수능에서 안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보면 일단 사고가 확장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방향성이라든가 내가 수학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내는 그런 사고의 방향, 그 바탕, 이게 확장이 되고, 그런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해법,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수능에서도 생소한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잠깐만 이거 뭐지? 생소하진 않지만 이게 너무 복잡해 보여. 근데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왜냐면 논술에서는 더 복잡한 것도 해봤거든. 더 이상한 것도 해봤거든. 그거를 사실 푸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론적 해석을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본 친구들은 그냥 되게 이상한 문제, 30번 같은 거, 22번 같은 거, 처음 보면 당황하는 문제들이잖아. 근데 그런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이 조건들만 제대로 쓰면 분명히 풀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왜냐면 논술에서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 예를 든다면 22번 문제에서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를 별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는 정말 생소했고 이거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22번 문제 특징이 뭐였냐면은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가면 되긴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그 함수를 내가 새로운 함수를 세팅해보고 그 함수가 얘한테 적용되는지 보고 그래서 2배 관계가 있는 거, 요거를 정말 정확히 검증해보면 완벽한 풀이가 되는데, 근데 보통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2배 관계인 것 같은데 왜 중점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풀 수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제에서는 설정되지 않았지만 풀이를 하다 보니까 요걸 이런 새로운 함수를 내가 상정해보고 가정해보고 그 함수의 맥락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은 논술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색한 해석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막혀. 중간에 더 이상 어떻게 가지?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지? 아니면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진짜 맞는 거 맞을까? 이렇게 풀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여태까지 논술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그렇게 해결이 가능했었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효과를 이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시파이터들은 수능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수학만이 아니죠. 다른 과목도 같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 사실. 그러면 논술 문제를 수학 공부의 일부로, 정말 일부로만 활용하세요. 정말 맥시멈으로 생각하면 20% 정도? 보통 정시파이터들은 확통기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미적분까지만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러면 내가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논술 문제를 내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해석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전체 수학 공부에 정말 최대 20% 정도의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그래서 논술 문제를 해석해보는 방법, 그냥 답안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해주면 나중에 시험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 논술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한 거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미적분까지만 내는 학교 몇 개 학교 중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그럼 그것도 써보면 그 공부는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강좌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가 만약에 수학 자체의 개념이 좀 부족해, 내가 수학이 좀 약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하지 않고 수학을 내가 점수 잘 나오고 있어, 근데 개념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나 기술적으로 많이 풀고 있어, 암기 위주로 풀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개념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는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습기간 그리고 미적분 기본과정, 요걸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풀던 문제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뭔가 원론적 해석은 약간 그냥 넘어간 거구나. 근데 그게 배경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잘못된 방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 방향을 조금 더 정교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이게 똑같은 거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위해서는 요 강좌들 좀 활용해 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수습 기간은 거의 이제 완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미적분 기본 가지고는 3월에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완전히 새로운 해석, 난 킬러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잘 풀기 위해서 진짜 뭔가 더 어려운 문제가 필요해. 나는 지금 일반적인 수능 유형 문제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뭘 해주면 되냐? 이제 확장을 해야 되잖아. 완전한 확장.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연습해보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심화 과정 보면 됩니다.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야, 이건 뭐지?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아는 걸로 풀리긴 해. 근데 해석을 잘해야 되고 정말 사고를 확장해야지 그 문제 풀이법이 나옵니다. 자, 미적분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작년 버전이 있긴 있는데 올해 새로운 버전은 아마 4월 중에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빠르면 4월 중에 개강하고 늦어도 5월 안에는 개강을 하고 완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면 된다. 그 전에 이런 놈들을 좀 정리를 한번 같이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바로 이제 수리노수 기출정리, 그러니까 다양한 기출 문제들, 요걸 해석한 그 해설 강의자들이 있죠. 그 강좌들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학교를 쓰든 안 쓰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학교를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연습 문제로 활용하는 거야. 대부분의 수리논술 문제는 일반적인 수학 문제, 수능 수학 문제보다는 뭔가 조금 어색해 보이고 뭔가 좀 확장되어 있는 개념들이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거에서 뭔가 한계점을 느꼈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풀어라 라고 활용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뭐 다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딱 관심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지정되는 내 수준에 맞는 학교,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전체 수능 공부의 한 20% 정도의 시간으로 얘네들을 조금씩 활용해주면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문제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수학 공부 중에 야 오늘 수능 논술 2문제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세트를 무조건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상황에선 나는 어떤 강좌들이 필요한지 기출 정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출 정리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일단 수능 수학이 내가 항상 4등급 이하가 나오고 있다. 그거는 내가 개념을 알고는 있는데 문제풀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유형 연습이 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시험 때 뭔가 내가 아는 것만큼 잘 안 풀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이 연습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조금 유명한 유형들, 그 다음에 되게 일반적인 유형들,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푸는 연습, 요거를 좀 해주면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기출정리 중에 C세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기출정리 A세트, B세트, C세트, 그 다음에 M세트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C세트는 보통 수능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 그리고 문제가 되게 어렵지 않은 거, 그러니까 수능 유형과는 좀 다른 어떤 배경을 주긴 하는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은 거, 이런 것들을 C세트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 학교들을 묶어놨어. 그러니까 이 학교들의 문제들 보면 되게 어색하거나 요거는 뭐지? 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내가 많이 봤던 거야. 이건 수능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정확한 해석, 원론적 해석을 하면서 답안의 요소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면 완벽한 풀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요 C세트에서 좀 활용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2, 3등급 이상 돼가지고 이제 내가 수능 문제 풀이의 전체적인 맥락은 잘 알고 있는데 약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힘들다. 4점짜리 문제 몇 가지가 좀 힘들다. 내가 이게 알 듯 말 듯 잘 안 풀린다. 약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뭐 C세트는 당연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B세트 위주로 가주면 좋긴 좋아요. B세트가 어떤 거냐? 미적분까지만 출제하는 학교예요. 미적분까지만 출제하는 학교 중에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야.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제랑 비슷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바탕이 되게 생소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문제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중에 그런 게 몇 개가 숨어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면 돼, B세트 문제들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석력을 확장시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씩 확인해 볼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두 문제만 봐도 된다. 뭐 C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루에 한 세트를 다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거의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능과 좀 수능에 벗어난 해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하루에 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뭐 문제 쉬운 거 몇 개 껴있다만 한다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나는 1등급이 나오고 있어. 나는 수학에 자신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뭐 알아서 확통기하도 공부하고 이제 상위권 대학의 논술 문제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나는 지금 오늘은 정시 파이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난 정시만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B세트도 활용해주면 좋긴 좋은데 여기서 A세트, M세트를 같이 갖고 가주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A세트 조심할 건 뭐냐면은 A세트는 이제 완전 상위권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확통기하 내는 학교들. 그러면 문제 확통기하가 포함되어 있어. 많으면 절반. 뭐 적어도 한 20, 30%가 확통기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일단 버리면 돼. 내가 정시 파이터면 난 확통기 안 할 거야. 그럼 버리고 미적분 문제들만 봐도 돼요. 미적분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 확통기도 어렵지만 미적분도 어려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미적분 문제만 골라내서 풀면 보통 한 세트에 내가 확인해 볼 만한 문제가 한 많으면 3개, 뭐 소문항 포함하면 좀 많아질 수 있긴 있겠지만 뭐 적으면 한 2개에서 한 개인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완전하게 진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돼.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야. 요걸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 수학적 능력의 어떤 한계를 극복해 보자. 이런 연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M세트는 당연히 그 의학학 계열이에요. 의학학 계열 문제 중은 문제들이 보통은 오히려 그 확통기하를 안 내는 경우도 많아요. 대신 아주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논술을 출제하는 학교들 좀 쉬운 경우가 좀 있어요. 대신 미적분까지만 출제하고 과학논술 없는 학교들은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가톨릭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이런 학교들이 물론 다른 과목이 섞여 있는 학교들도 있긴 있는데 미적분이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능력, 그 다음에 대학 과정에서 요구하는 능력, 요 사이에 껴있는 문제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 미적분학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아이디어인데, 근데 고등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거. 근데 안 배워봤냐? 안 배워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다르진 않네? 약간 이런 것들. 그런 세팅들이 좀 있고, 문제가 되게 이상해. 풀이도 엄청 길고 디테일 엄청 강해.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제 일반적인 수능 이론 문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많지 않다. 그러면 얘네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수학 전체 공부 중에서 요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그 시간을 한 절반 이상 써도 되긴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수능 문제, 보통 내가 다 풀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다 정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쨌든 각각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수능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향상은 그냥 단순히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현재까지 수능 공부하면서 막혀있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그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정시 파이터들한테 얘기해주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수리논술로 이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해라. 근데 수련시 중심이 되지 않겠죠. 적당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능날 실제 수능 시험에서 수리논술 공부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오늘 전달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고 앞으로 내가 적당히 일정을 생각했을 때 수리논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리논술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잘 확인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리논술을 한번 잘 활용하면서 수능 시험날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